네, 보신 것처럼 이 전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도 속속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탈북 과학자 출신의 국내인 박충건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제 국정원 보고를 보니까 이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의 공수여단과 이 해병대에 배속이 됐고 또 일부는 또 전투에 참여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특수부대에 배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 국정원 우리 이제 국회에서 정보위 보고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 공수여단하고 해병대에 배속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게 특수부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야지 전투에 이제 참가하고 있는 보병부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특수부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 파견된 북한군이 폭풍 제11군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고지전과 같은 전투에도 투입이 되고 또 일부는 어떻게 중심으로 침투하는 그런 어떤 후방으로 침투하는 특수부대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특수부대인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리고 보면은 지금 내외신에서는요 이 파병 북한군을 이끄는 인물이 김영복이라고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좀 보면은 나이와 뭐 출신지 모두 미상인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인물인지 좀 아십니까? 네.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제 등장한 것은 2017년 북한의 열병시기에서 폭풍 제11군단을 이끌고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그 북한이 특수작전군을 이제 최초로 공개를 했고 당시에 특수작전군 사령관으로 부대를 이끌고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 작년 3월쯤에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임명이 됐던 것이 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북한 언론 매체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아마도 특수작전군을 전담하는 북한군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많이 신임을 받고 있는 북한군 서열 내에서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인물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북한군을 총지휘하는 책임자로 러시아 전선에 파견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을 어떻게 보면은 총지휘하면서 그들이 북한군들이 러시아에서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계급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러시아군 지휘관과 계급을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전쟁에 익숙해져가는 또 추후 파견될 북한군을 어떻게 지휘할 수 있을지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수부대와 좀 관련된 인물이고 군부 서열에서 좀 꽤 높은 서열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파병 북한군은 이제 1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10만 명이 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발언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1차로 파병된 북한군이 1만 2천 명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북한에서 파견한 1차 파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1차 파병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베트남전 참전 이후로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없고 그 베트남전 이후로도 현대전 양상이 상당히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위력 정찰 개념으로 1만 2천 명을 먼저 파견하고 그리고 전장에서 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추가 파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한 70만 명 정도,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에서는 더 이상 병력을 러시아 자국민들을 상대로 병력을 모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군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1만 2천 명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1차 파병으로 경험을 쌓은 이후에 추가 파병을 통해서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충분히 파병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군인들을 통해서 많은 현금 캐시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1만 명 규모로 봤을 때 한 명당 사망자 포상금이 1억 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1만 명이면 1조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많은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소년병에 가까운 북한의 병사들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총알바지로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북한이 또 러시아의 자주포 그리고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행보를 좀 보면 결국 러시아를 위한 쇼케이스였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현지 시찰, 북한 내부에서 현지 시찰 행보로 봤을 때 순차적으로 여러 군부대들 그리고 무기 공장들을 현지 시찰하고 나서 관련 무기들을 수출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240mm 방사포도 최근에 이 성능을 개량한 240mm 방사포 생산 공장을 현지 시찰하고 이것을 또 시험 사격하는 것을 여러 차례 현지 시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이런 것이 정보가 이제 입수가 됐고 또한 김정은이 또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 2차례 정도 이제 현지 시찰했는데 그 이후에 북한군 파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이라든가 북한군을 파병하기에 앞서서 현지 시찰을 통해서 광고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무기 제공과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무기를 잘 아는 전문가로서 견해를 좀 밝혀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요. 또 이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현실화한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논의하려는 걸까요? 지금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10월 28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애초에는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일정을 늦춰가면서까지 노력해서 결국에는 주말 중에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가 오갔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초쯤 러시아의 조국 수호자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김정은의 방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에 러시아 하원에서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제 비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공식화하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들과 파병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한 그런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전에 러시아와 북한의 실무진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무기 제공과 그리고 파병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라든가 대가를 상세하게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장 지금 얻고 싶어하는 기술은 전략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인공위성이라든가 그리고 최첨단 전투기 관련된 이런 기술들 그리고 무기 제공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전쟁 개입이 점점 노골화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